자, 2회 물질의 특성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한 가지인 거. 자, 성질이 한 가지라고 하는 건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일정한 아이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3번을 한번 봐주세요. 순물질은 밀도,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다. 맞는 얘기죠. 그쵸? 자, 2번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끓기 시작하는 이후가 상태 변화 구간인데 상태 변화 구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약간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혼합물에 대한 그래프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5번을 한번 보세요. 소금물을 가열하면 이와 같은 가열 곡선이 나타날 것이다. 왜요? 소금물은 혼합물이거든요. 그럼 혼합물의 가열 곡선은 위의 그래프랑 같은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실 거예요. 자, 3번. 그림은 두 액체 물질 A와 B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A와 B의 끓는 점이 어때요? 같아요. 그런데 A와 B의 지금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뭐가 다를까요? 시간이 다르죠. 왜 시간이 다를까요?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물질인데 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2번에 있지요. 자,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크다.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B가 더 오래 있다 그랬어요. 자, 질량이 누가 더 커야 해요? B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자, 4번. 그림과 같이 주사기를 약 80도씨의 물을 넣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잡아당겼어요. 자,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압력이 낮아져요.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80도씨의 물은 끓일 수가 없는데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져서 물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될까요? 2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5번은 물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났어요. 이거 뭐예요? 순물질입니다. 자, 혼합물, 소금물은 혼합물이에요. 왜요?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몇 번의 답이 있어요? 5번에. 추운 겨울에도 바닷물은 잘 얼지 않아요. 왜요? 바닷물은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이 다른 까닭은? 이라고 했어요. 자, 물에 끓는 점은 100도, 에탄올은 78도. 이렇게 끓는 점이 다 다르죠. 녹는 점도 다 다르고요. 그 이유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7번. 표는 몇 가지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거예요. 자, 질량과 부피가 있으니까 다 밀도 값을 다 계산을 해서 같은 물질인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A를 부피분의 질량을 구해보면 1분의 1의 값이 나오고요. P는 부피분의 질량 10분의 2 하면 0.2가 나오죠. 자, C는 부피분의 질량 하면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D는 부피분의 질량을 하면 2가 나오죠. 자, E는 부피 5분의 질량 35 하면 7이 나와요. 지금 밀도 값이 같은 아이가 누구예요? C하고 D죠. 그러면 C와 D가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그래프 A에서 D 4가지 고체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 얘는 이런 문제들도 다 부피와 질량을 이용해서 밀도 값을 계산을 해 보셔야 해요. 자, A는 부피가 20, 질량이 30 해서 밀도가 1.5가 나오죠? 자, B는 10분의 10, 1이 나와요. C는 30분의 10 해서 3분의 1이 나오고요. D는 20분의 20 해서 밀도가 1이 나옵니다. E도 30분의 30 해서 1이 나와요. 지금 B하고 D하고 E는 밀도가 같네요. 그러면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B와 D는 밀도가 같다. 자, 9번.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용질 100g이가 아니라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거라고 하실 수 있어요. 10번. 60도씨에 물 200g에 어떤 물질이 224g이 녹아 있는데 4g이 녹지 않았대요. 그러면 224g에 4g이 안 녹아 있으니까 220g만 녹아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용해도를 물어봤거든요. 용해도는 항상 물 100g에 녹아 있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이 200g일 때 220이 녹았단 말이죠. 그럼 100g일 때는 이 친구는 110g이 녹을 수 있어요. 그럼 용해도는 100g일 때 녹는 양이니까 110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11번 보세요. A와 B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읽어보면 다 맞는 복인데 5번을 한번 보세요.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예요. 자, 12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용해도 표는 항상 물 100g에 녹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기억. 붕산의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가 증가하니까 녹는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맞는 얘기겠죠. 60도씨의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붕산의 양은 용해도를 물어보고 있죠. 몇이에요? 15g. 맞습니다. 80도씨의 붕산 포화 수용액 124g이라고 했어요. 자, 80도씨 용해도를 보시면 용해도가 24예요. 그럼 얘는 100g에 24가 녹아서 용액이 124g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디귿의 보기에 있는 상태랑 같은 상태죠. 자, 그런데 냉각을 시켰어요. 냉각을 시켰대. 몇 도로요? 20도씨로. 20도씨는 100g에 5g만 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100g에 24가 녹아 있었는데 지금 5밖에 못 녹죠. 그 차이만큼 석출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예요? 19g이에요.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실 거예요. 13번. 그림은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 및 압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자, 우선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커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착각할 수 있는 게 기포가 많이 나오면 기체가 많이 녹아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기포는 기체가 녹아있는 자국이 아니라 기체가 도망간 자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포가 많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 안에 기체가 못 녹아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옳은 걸 물어봤어요. 1번.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진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 용해도는 작아져요. 기포는 시험관 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기포는 못 녹아 있는 거랬죠. 못 녹아 있으려면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아야 해요. 온도가 높은 건 E나 F 중에 가능한데 F는 뚜껑이 닫혀 있어요. 압력이 크죠. E가 뚜껑이 없어서 압력이 작아요. 그러면 가장 온도가 높고 압력이 작은 시험관은 E가 되거든요. 그러면 E에서 기포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용해도가 가장 낮다. 맞는 얘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14번. 이산화탄소 기체예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많이 녹일 수 있으려면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선 몇 번이 답일까요? 5번이 답이에요.